안녕하십니까. 임대거시의 임승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려대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를 안내해 주실 재학생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족고대 자주생명혁신과학 생명과학부 재학 중인 2학번 송설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거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교통편 관련 이야기입니다. 일단 고려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학교입니다. 고려대 입구역도 있고 안암역도 있고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학교가 나타나는 몇 안 되는 세계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고려대, 한양대, 숭실대 이렇게 세계대학이 교통 접근성이 1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른님께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오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통학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학교는 매일 통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자주 타요. 판교를 살고 있어서 신분당선이랑 3호선, 6호선 해서 안암역에서 내려서 학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캠은 주로 안암역에서 내리시는 편이시죠? 네. 거의 고려대 입구역에서는 내리실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시니까 맞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려대역에서는 안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려대역은 이제 사범대, 경영대 이런 쪽 학생들이고 같은 문과에도 저기 뭐 미디어, 정경대 이런 데는 다 안암역에서 내리는 게 훨씬 더 빨라가지고 그리고 이캠 학생들도 모두 안암역에서 그리고 이제 교내에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셔틀버스가 그럼 이제 화정체육관이나 녹지운동장 그쪽으로도 이제 이동하실 때 체육대회나 그런 거를 그쪽에서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도 조금 이용을 하시는 편이시겠죠? 네, 저도 교양 수업 들을 때 문캠 올 때도 사실 셔틀버스가 편해서 셔틀버스를 자주 다니기도 하고 편해서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설우님과 여러 가지 고대에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일단 경영관인데 역시 민족 고대라서 그런지 대기업의 후원을 엄청 빵빵하게 해주는 학교입니다. 건물을 이제 지을 때마다 후원해주시는 그 이름을 따서 여기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LG 포스코도 그렇고 다 지원을 해서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건물들도 후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CJ도 있고 저기 지구과학 쪽 아까 봤는데 메디힐도 있고 그리고 거기 옆에 아산이학관이라고 있는데 그 아산이 정주영 회장님 호라고 아산 붙이고 또 하나스퀘어도 이 하나그룹 그거 따서 붙이고 많이 저희가 여러 대학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다른 대학 다니면서 내가 진짜 만약에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면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딱히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고려대는 진짜 만약에 진짜 나도 열심히 해서 하면 진짜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홍보대사 아닌 이상 다 가볼 일은 사실 크게는 없어서 그래서 건물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는데 고려대는 캠퍼스 맵을 치면 일단 전체가 다 나오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캠퍼스 맵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막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쪽 건물이 다 경영 여기 다 지하로는 연결돼 있는 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대학이 워낙 학생 수도 많고 규모도 크고 제일 약간 간판 학과 같은 느낌이어서 문과에서 이제 법대가 사라진 이후에 로스쿨 생긴 이후에는 문과 쪽에서는 경영이 가장 파워가 세죠. 문과캠이 조금 더 크긴 하네요. 근데 원래 딱 처음 여기서 시작해서 저쪽 이캠으로 뻗어나간 거라서 강의실 부족 문제 이런 걸로 도서관 중앙도서관 다른 대학들은 이제 도서관을 건물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도서관도 한 3-4개 있고 또 열람실도 또 따로 있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진짜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사범대 학교여서 사범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도 여기서 사범대 축제를 한 적 있어요. 단과대 축제 그때 와서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경을 오신 거죠? 네, 구경을 왔어요. 고대 학생들이 엄청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문과의 핵. 문과 학생들은 고대 로스쿨 가려고 고대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긍심이 넘치는 법학관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고대가 서울대보다 더 로스쿨 배출 인원이 많을 때도 실제로 비일비재해가지고 법학관이
시설이 진짜 좋아서 네. 같은 등록금을 내고 내가 여기를 안 와보는 게 너무 그래서 전 여기로 공부하러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로요? 네, 법 공부도 있지만 각종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해서 분위기도 너무 잘 정립돼 있어요. 그래서 상시 다 공부하시는 네,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합격자를 붙이거든요. 로스쿨 네. 합격자를. 네. 근데 고려대는 그냥 네. 깔끔하게 너무 많이 가니까 아, 그냥 변호사 시험 무조건 합격해라. 네. 붙어 있을 정도로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나중에 이제 첨부자료 올려주시겠지만 네, 거의 400명 내외로 제가 네, 맞아요. 매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시 다 공부하는 분위기. 맞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아니더라도 이제 행시라든지 외무고시라든지 합격자도 너무 많고요. 뭐 관세사, 변리사, 네. 세무사, 회계사. 맞아요. 네,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는 뭐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나.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합격을 하면 나중에 취직을 할 때 네. 이 그 동문의 그런 파워가 또 세대요. 네, 네, 그쵸. 그래서 저한테 되게 신기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는. 옆에 보이면 이제 네. 백주인 기념관인데 네. 1층에 크림슨 스토어. 네, 크림슨 스토어라고 네. 굿즈 있는 샵이에요. 근데 크림슨 스토어가 제가 알기로 다른 곳에 이제 유니스토어라는 데로 있는데 크림슨 스토어는 좀 더 에디션 아니면은 특별한 상품들이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다른 스토어랑 다르게. 일단 졸업 사진도 여기서 진짜 많이 찍고요. 네. 중앙 광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4월에 만우절 날에 중짜라고 있어요. 중짜가 이제 중앙광장 짜장면인데 거기서 네. 진짜 다 시켜 먹거든요. 약간 연례 행사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뭐 다른 학교 옷을 입고 온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새내기들은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막 여기서 막 온갖 곳에서 FM 하고 파티가 벌어져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고대는 좀 동아리 박람회, 동박 네. 이런 거를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학생들이 정말 구경도 많이 하고 재학생들, 신입생 말고도 네. 구경을 많이 한다고. 근데 동박은 어디서 해요? 근데 동박은 주로 문캠은 저기 있는 민주광장에서 하고요. 네. 이캠은 애기능 앞에 있는 큰 농구 코트 있거든요. 그 농구 네. 코트에 이제 부스 설치해놓고 동박 진행합니다. 네.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네. 돼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SK 미래관이고요. 아, 네. 네, 이 SK 미래관이 처음에는 문과대학 네. 강의실 부족으로 처음에 지어졌는데 네. 교양 과목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또 라운지가 너무 좋아서 여기도 많이 네, 학생들이 네. 이용하고 또 게다가 이제 24시간 개방이어서 오, 네. 이제 시험 기간 때 그냥 라운지에서 자고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중앙지하가 네. 연결이 중앙광장 밑으로 이제 네, 연결이 돼 중앙지하 있는데 연결되고 네. 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서 약간 다른 건물로 치면 더현대 서울 같은 느낌의 아, 네. 여기 되게 인테리어 너무 잘 해놔서 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와, 학교 굉장히 다니만 하겠다 네. 해서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만주광장? 민주광장. 아, 만주광장. 죄송합니다. 민주광장. 학생회관 앞으로 이제 대동제가 이쪽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학생회관 앞에 무대가 크게 설치가 돼요, 항상. 그리고 이 앞에는 주점이나 이렇게 설치가 돼서 여기가 축제 때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근데 지금 시간 이제 사람들이 많네요. 또 방학이지만 계절학기. 아, 계절학기. 네, 여기는 이제 정경관. 정경관이랑 여기가 미디어관이고요. 네. 네. 정경관이나 이쪽에 수업 들으러 오실 일은 없으시죠? 거의. 네, 저도 정경관이랑 미디어관은 수업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냥 산책하러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교환관. 여기는 오시겠죠? 네, 우당교환관은 네. SK 미래관 이전에 교환관 역할을 해서 다양한 뭐 필수 교양, 선택 교양 많이 열리고 이캠 학생들도 이 우당교환관에 사실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교양 수업은 이제 들으셔야 되고, 여기가 이제 미디어. 네, 이 옆은 미디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이빌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최근에 창업 스타트업 하는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아, 네. 그 일환으로 이 파이빌이 학생들 위한 공간이고 뭐 여기서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퍼런스 이런 거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엄청 특색 있는 건물이네요, 거기에. 네. 이제 저희가 문캠에서 이캠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가 정호라는 곳이고 네. 학생들이 자주 만난다. 임승엽의 리꿀 레꿀.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대 교양 과목 관련해가지고 우리 송서른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서른님 들으신 교양 과목 중에 좀 인상 깊은 교양 과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시그니처인 강의가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자유정의 진리라는 이름의 필수 교양 과목이거든요. 처음에 새내교 입학하면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 올해부터는 학세탐이라고 학문 세계화 탐구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 과목은 토론 형식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모둠 활동과 같이 모둠을 짜고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하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대학교다 보니까 그 주제의 난이도도 좀 더 사회와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다. 이 과목이 저는 제일 의미 있었습니다. 고려대 재학생이 네. 가장 자부심을 느낄 만한 과목으로 자유정의 진리, 지금은 네. 과목명이 바뀌긴 했지만 네. 굉장히 네. 고려대 재학생한테 소위 진짜 고뽕을 느낄 만한 네.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에타나 이런 데 보면 네. 갈부아 네, 갈부아. 혹시 그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설명해 그 주시면 갈부아라는 과목의 풀 명칭은 갈릴레이로부터 아인슈타인까지라고 해서 약간의 과학, 이공계 쪽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제 자체가 과학인데 너무 이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게 다루는 느낌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접근하기도 쉽고 그리고 과학사에 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에 게다가 이제 출석 이런 것도 자율 형태로 진행되고 교수님도 학점을 되게 잘 주시는 편이어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반도 많고 되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또 이야기되는 게 한국의 젊은 시인들 네. 문과 쪽 네. 이제 교양인 것 같은데 네. 그 과목은 실제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인기 많은 교양의 특징이 너무 깊고 무겁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양 과목 관련해서는 네. 고려대의 아까 말씀드린 자유정의 진리 지금 과목명이 바뀌었죠? 그 과목에 고려대가 취업하시거나 그럴 때 네. 이게 블라인드 평가가 됐을 때 고대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네. 시그니처 강의이다 보니까 네. 4학년이 돼서도 만약에 못 들었으면 그걸 일부러 들을 정도로 네.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강의이고요. 교양 관련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시겠는데요, 그럼? 네. 방금 사실 한 명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 보고 들어가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네. 여기가 이제 하나과학관이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학과들이 주로 사용하시나요?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대학이라고 해서 네. 저는 생명과학부인데 생명공학, 식품, 환경, 보건과학대학 학생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건물 자체는 최근에 지어진 편. 네, 이쪽이 좀 최근이어서 여기는 어떤 건물이죠? 여기는 메디힐 홀이라고 해서 아, 네. 보통 지구환경과학과가 아, 네. 많이 쓰고요. 아니면 라운지도 있고 해서 쉬는 용도로도 학생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지구과학관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대학들은 거의 다 같이 이과대학 아니면 네. 이렇게 같이 있는데 네. 우리는 완전히 또 이 구분돼서. 위에는 연구공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캠의 핵심인 우리가 하나 스퀘어. 스퀘어 네. 그죠? 중앙 지하랑 마찬가지로 타임스퀘어 하나 스퀘어. 하나 스퀘어 아래에도 네. 지하로 깔끔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 네, 하나스퀘어랑 여기 앞에 있는 과학도서관이랑 지하로 이어져 있거든요. 과학관이랑 옆에 있던 메디힐이랑도 또 지하 통로로 연결돼 있어서 비가 오거나 갑자기 눈이 오거나 하면 이렇게 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른님께서도 여기서 이제 공부를 자주 네, 하시겠죠. 네, 과학도서관이 그 이캠 학생들이 사실 제일 많이 쓰고 공간도 5층까지 있어서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네. 도서관이 과랑 문과랑 완전히 구분돼서 대학 규모가 굉장히 크고 재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네. 재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네.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이제 헷갈리는데 저희는 네. 공학관 있고 창의관 있고 신공학관 이런 구성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과대학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생명과학대학만 다녀도 또 여기는 올 일이 없어요. 공학관이 이제 최근에 네. 지어서 건물 네. 내부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네. 지어져 있고요. 이게 나란히 또 네. 이게 그러면 다 연결이 다 돼 있는 구조인가요? 지금? 네, 연결이 여기도 또 다 이렇게 지하나 아니면 지상 통로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네. 건물들이 아주 깔끔하게 이어져 있고요. 고려대는 진짜 다른 주요 건물들은 다 신식 건물이라서 오히려 뭐 이런 말 좀 뭐하긴 한데 네. 안 좋은 건물 찾기가 힘든 네. 주요 건물들은 그 정도로 이제 시설이 굉장히 강의실이나 이런 환경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농구 코트에서 동아리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여기서 하는 거. 문캠 가을 축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워낙 문캠에 비해서 좀 관리가 덜 되다 보니까 살리자, 좀 여기 분위기 좀 생동감을 주자 해서 그런 가을 축제도 하고. 네, 여기가 사실 네. 초라하긴 한데 여기가 이제 노벨 광장이어서 비석을 세운다라고 해서 여기 비워놓은 거거든요. 아, 위에를. 나중에 이제 누군가 수상자가 나오게 되면 아, 그런 학교에서. 의미로 이제 여기 아. 이과생들의 만남의 장소.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럴만하네요. 딱 징표가 여기가 딱 이제 있으니까. 공대생이 이렇게 오고 생명과학대학은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와서. 오늘 고려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 송서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간략하게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기회에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고려대학교 장점 정말 많고 선후배간의 문화나 아니면 밥약 막 이런 재밌는 것도 있고 축제도 정말 재밌고 시설도 좋으니까 열심히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거시 고려대 편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